응축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스를 응축을 시켜서 가스가 다시 액체가 돼요. 그래서 그 팽창 밸브를 거치면은 여기 이제 증발기도 액체가 들어가서 차갑게 돼요. 그래서 증발기 액체를 차갑게 되면 다시 그게 이제 기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시키면서 이게 더운 바람, 찬 바람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이제 에어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바람, 찬 바람이 나오는 게 우리 겨울에 쓰는 난방기 있죠. 똑같아요. 여름에는 그냥 찬바람, 겨울에는 더운 바람 이렇게 쓰는 거고 난방기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난방기 쓸 때는 거꾸로 돌린다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가 증발기구나 찬바람, 이쪽으로 더운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게 난방기. 요즘은 옛날에는 그게 기술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히터를 그냥 석유로 떼가지고 썼는데 요즘 거의 다 난방기, 힙번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그 정도 나시고 있다. 이거 분해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흐름도랑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타세코 에어컨은 창문형은 고장 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에라코드별로 정해져 있는데 거의 딱 네 가지가 고장이 가장 많이 납니다. 소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E5 이 혼드 모터 고장 난 거하고 그 다음에 E6 7 떨어진 이 메인 PC 고장 그리고 누수 그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지도 않습니다만 조금만 하시면은 거의 수리를 하실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이 뭐 테스트하기라고 회로적인 뭐 복잡하게 뭐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코드별로 그냥 에러 코드 나올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을 갈면 돼요. 그래가지고 끼워보면 그게 에러 코드가 없어지면 그 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이완 있죠? 이완이라고 있어요. 이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에바 센서거든요. 에바 센서가 여기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에바 센서예요. 에바 센서가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가스가 이게 컴프레서 압축해서 올라왔을 때 여기 차가움을 이렇게 가스가 제대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이게 감지하는 거예요. 에바 센서. 그러니까 이 에바 센서가 중요한 게 뭔 역할을 하냐고 그러면은 특히 세척하시다가 에바 센서 모르고 이게 빠져 있거나 꽉 이렇게 쏙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가스 없는 같이 이파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차가워졌는데도 이게 감지를 못하면은 이게 가스가 없다고 이파를 에라고. 그러니까 이거 세척하실 때도 반드시 이게 이렇게 결합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완이 완전히 떨어지면은 이 안에서 이게 오픈이 되든지 단락이 되든지 그래요. 합성이 되든지 오픈이 되든지 그러면은 이게 이 완이 떨어져요. 이 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테스트하기로 재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데 뭐 테스트하기로 재 끝까지 넣고 이 완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거 바꾸시면 돼요. PCB 불량도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99%는 다 이거 불량. 이 완 떨어졌을 때 이거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E2는 뭐예요? E2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실온 센서죠. 이게 여기가 있는 게 실온 센서예요. 이게 실내 감지 센서, 실내 온도 감지 센서. 이 네모제로 되는 거, 그러니까 3세대 3300 이상 모델에서는 까매 갖고 네모제로 돼 있거든요. 이건 그 습도 센서하고 온도 센서가 겸해 있는 거예요. 온습도 센서예요. 온습도 센서고 2세대를 뜯어보면 모르겠습니다. 2세대는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집동같이 하나게 하얗게 또 까맣게 되어 있죠. 그건 온도 센서만 있는 거예요. 그거 2세대, 1세대, 2세대는
이 3세대 이상 이 온도 센서를 쓴다는 건 뭐냐고 그러면 온습도가 있는 건 자동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운전을 하게 되면은 온도하고 습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안으로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3300에서는 보면은 그 CR이라고 있어요. CR 동굴풍, 동굴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동굴 앞에 보면 여기 이제 동굴이라고 써 있죠. 저기 그게 자동 모드예요. 자동. 그 동굴을 누르면 이게 실내 온도가 24도로 고정이 되면서 이게 감지를 해서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높아지면은 이게 좀 세게 나오게 하고 뭐 낮아지면 약하게 나오고 이게 감지를 하는 겁니다. 실내 온도. 이게 고장이 나면은 이완 센서가 떨어져요. 이완 센서가 E2 에러가 떨어지는데 E2 에러가 떨어졌다는 건 완전히 감지를 안 되고 이게 불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리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하나 좀 특성 불량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성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ohm이라고 그래요. 이제 몇 킬로옴 ohm이 있는데 한마디로 저항치가 있어요. 우리가 전자 회로에는 항상 그 저항치가 있습니다. 사람도 몸에가 저항이 있는 거고 전기가 얼마나 흐르냐 안 흐르냐를 이 저항치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ohm을 만드는데 그 저항치가 만약에 이게 5kΩ이 표준이라고 그러면은 어중중하게 한 1kΩ, 2kΩ로 특성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2가 떨어지지 않는 대신에 이게 냉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다 안 되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무조건 가셔가지고 접수가 돼서 냉방이 잘 안 된다, 약하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이 온도 센서를 좀 무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대신에 E2 에러가 안 떨어져요. 근데 고객은 이제 우리가 갔을 때는 처음에 틀었을 때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객은 한 뭐 20-30분, 30-40분 틀다가 찬바람이 안 나고 그냥 송풍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거가 특성 불량 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특성 불량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게 우리가 실내 온도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실내 온도가 현재 뭐 25도, 26도, 27도 돼야 되는데 이게 실내 온도 확인하는 게 저기 보면 M자 있죠? 가운데 메뉴 그 M자가 있어요. M자. 우리 어저께 확인했던 거 M자 있죠? 이 M자 가운데. 저 M자를 한 2-3초 꾹 누르고 있으면 실내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 여기 실내 온도. 실내 온도가 그 표시가 되는데 뭐 10도가 표시가 된다든지 뭐 5도가 표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60도, 뭐 70도가 표시가 되면은 그 특성 불량이에요. 중간쯤에 M자 있어요. 중간쯤에 요 M자 말씀하시는 거. 네, 파셰코는 항상 그 설정 온도가 얘가 표시가 돼요. 이게 뭐 18도든 20도든 설정 온도가 표시가 돼 실내 온도가 아닙니다. 그 실내 온도 확인하려는 걸 M자를 눌러야지 확인되든가 송풍 쪽으로 돌려야지 확인돼요. 그냥 냉방 쪽에서는 저게 실내 온도가 아니고 설정 온도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설정 온도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내 온도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그 M자를 꼭 누르고 있으면 실내 온도가 딱 표시가 돼요. 보통적으로 더울 때는 실내 온도 25도에서 30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내외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 15도가 나온다든지 10도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특성 불량이에요. 그러면 10도가 나오게 표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실내 온도가 10도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안 돌아가지고 그러죠. 설정보다 낮아져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보면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것 때문에 수리를 못 하시고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또 고객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상당히 많이 처음에 헷갈리셔가지고 많이 또 가스 없다고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가서 냉방이 약하다, 되다 말다 그런다는 집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거 M자 눌러가지고 실내 온도 25도에서 30도 사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뭐 실내 온도가 좀 더 시원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5도, 10도 아니면 막 7, 80도 이렇게 그 여기가 딱 표시가 되면은 이거 불량입니다. 이거 교체하세요. 그럼 정상적으로 돼요.
그거 꼭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거 되다 말다 그러니까 가서 틀면은 또 특히 이거 강제 기동 모드 막 해보셨죠? 강제 기동 모드에서는 찬바람 잘 나옵니다. 찬바람 잘 나와요. 이거 작동 안 되기 때문에 강제 기동은 이 센서 작동 안 되고 무조건 컴프레서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 잘 나와요. 근데 일반 모드에서 찬바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의 이거 그냥 강제 모드에서 잘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E3는 그 슈레라고 돼 있죠? E3가 외기 센서. 여기 뒤쪽에 있는 센서가 슈레 이게 슈레 센서. 이 센서는 뭐냐고 그러면은 여기 더운 바람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서가 고장이 나면 E3를 떼우지만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OP 에러라는 게 있어요. OP 에러가 있거든요. OP 에러가 있는데 OP 에러가 떨어지면은 이게 뒤에 더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문이 닫혀 있다든가 더운 바람이 못 빠져나가는 환경이 되면은 여기서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한 80도를 감지하나 100도를 감지하는데 이 실내에 이게 더운 바람이 감지를 많이 하면은 OP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 OP 에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고 OP 에러가 떨어지면은 이건 이상 없다는 거죠. 감지를 했으니까. 그러면 밖에 또 창문을 연다든가 이게 더운 바람을 잘 빠지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E4 에러가 뭡니까? E4 에바 모터 에러죠. 여기 앞에 바람 나오게 해주는 거 있죠. 송풍. 이게 송풍 팬이라고 합니다. 에바 팬이라고 그러죠. 에바 모터. 이 돌려주는 모터 분량이 E4예요. E4는 돌아는 가는데 E4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 돌아가도 떨어진다마는 그 모터 속도가 틀려지면 E4가 떨어져요. 이 모터 안에가 그 속도 감지 회로가 들어갑니다. 이 속도 감지 회로가 들어가는데 감지 회로가 고장이라든가 아니 모터가 이 열을 받아가지고 회전이 좀 느리게 돌아간다든가 그러면 E4가 떨어져요. 그 E4 떨어지면 모터 가르시면 돼요. 에바 모터 가르시면 되고 E5는 뭐냐 그러면 이 콘드 모터라고 되어 있어요. 콘드 모터는 이 실에 이게 콘드 쪽에 더운 바람 빼주는 이 모터 분량이에요. 이게 아마 콘드 모터를 많이 갈게 될 거예요. 이 콘드 모터 E5가 떨어지고 그것도 E5도 속도가 틀려지면 E5가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고는 이 안쪽에가 이제 물이 여기가 차면서 모터 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습기라든가 물이 한 방울씩 들어가지고 이 모터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모터에 물이 차면서 그게 안에 센서가 고장이 나요. 한번 뜯어보셨으면 녹슨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있죠, 이런 데가 이제 물이 여기가 차가지고 밑에 보면은 이건 위가 있잖아요. 에바 모터는 그런 게 물 찰 일이 없고 여기 콘드 모터는 좀 밑에가 있어요. 여기 콘드 모터 밑에가 있거든요. 이렇게 녹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여기 밑에가 있다 보니까 물이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차요. 그러면은 이쪽에 밑에가 이게 이제 센서도 있고 회로가 있는데 거기가 물이 잠겨버리면은 이게 속도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E5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3300 모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교체를 자주 하실 거예요. 이거 교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완전 분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E5가 떨어지면은 이걸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테스트하기 있어요. 테스트하기 연습. E5에서 또 하나가 이제 뭐가 하나 있냐고 그러면은 E5만 떨어지면은 무조건 그냥 이 모터만 갈면 돼요. E5 모터. 네, 모터. 근데 E5가 안 떨어지고 이게 더 심하게 이제 고장이 나버리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온 고장이 나타납니다. 그런 게 이 메인 PCB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렇게 접수가 됐으면은 가서 무조건 이 메인 PCB를 바꾸면 전원은 들어옵니다. 전원은 들어오는데 모르고 이거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좀 이따 한 3, 4분, 5분 돌렸다가 이게 돌아갈 때 다시 메인 PCB 탁 나가요. 그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가가지고 이 테스트하기로 해서 이걸 체크를 하십시오. 테스트하기로 체크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BLDC 모터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BLDC 모터인데 우리가 모터가 AC 모터 있고 DC 모터 있고 BLDC가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일반 에어컨 모든 에어컨이라든가 회전기는 다 BLDC예요. 요즘 그 선전들 많이 나오죠. 선풍기 BLDC 선풍기. 옛날에는 그 선풍기도 다 버튼식인데 요즘은 버튼이 아니라 다이얼식이에요. 그게 다 BLDC 모터라고 하는 건데 BLDC 모터가 좋은 대신에 이제 이런 약점도 좀 있어요. 이 옴을 놓으시고 테스트하기를 하나씩 아마 준비를 하시면 될 건데 이거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거 한 10,000원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 옴에다 놓고 옴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하기가 DC가 있고 AC가 있고 옴이 있고 끝에 이제 부저 표시가 있는데 DC는 한마디로 DC 우리 배터리 잴 때 쓰는 게 DC예요. DC는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이게 리모컨에 배터리 잴 때는 DC로 재현이 되세요. 그러니까 리모컨 안 된다 그럴 때 배터리 DC 빼가지고 1.5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1.2나 3 나오면 배터리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전류까지 달아지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고. 그리고 AC는 우리가 가정집 그 전기를 AC라고 그러거든요. AC를 다 씁니다. 여기 보시면 AC가 이 두 개를 꽂았을 때 보면은 여기 보면 226 원래 우리나라 220인데 전기가 226 뭐 왔다 갔다 해요. 약간은 2, 3V는 왔다 갔다 합니다. 변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표시가 되면은 여기 이 소수점 큰 마가 하나 나타나요. 그 좌측을 읽어야 돼요. 항상. 우측은 허상 가변 전압이에요. 그래서 좌측 읽으면은 260, 70 나오시니까 보면 되고 여기서 이 전기를 꽂았을 때 이게 한 번에 그리고 이 에어컨은 이 파세코 에어컨은 이게 전기를 꽂으면 금방 이제 띠리리링 소리 나죠. 그 소리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 소리가 나면은 전기가 이쪽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나면 전기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AC에다 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두 개를 꽂아보면 돼요. 빼시고 두 단자를 꽂아서 여기가 이제 220 6이 나오잖아요.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쟀는데 안 들어오면은 어디에요? 이 코드가 끊어졌던 집에 뭐 전기 꼽는 데가 안 들어오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여기 꽂았는데도 이 소리도 안 나오고 이게 안 켜지면은 이 회로불량이에요. 이건 뭐 전기 안 들어오면 수리할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통째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교체해야 되는데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오hm 있죠. 오음을 놓으시고 이제 이걸 모터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오음을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뒤에 숫자가 보면은 메가옴이 있고 킬옴이 있고 그냥 옴이 표시가 돼요. 이거 학교 다닐 때 기술 과학 시간에 좀 배웠을 분도 계실 겁니다만 이게 옴이 있고 킬옴이 있고 메가옴이 있는데 메가옴이라는 건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일반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걸 메가옴, 킬옴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여기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전기가 통하는데 이게 ohm이 표시가 돼요. 항상 이게 이렇게 하면 전기가 여기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도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ohm이 이게 전기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220을 만져도 어떤 사람은 덜 통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통하고 그래요.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고 그래요. 저항체가 틀려서. 이걸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BLDC 모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310V랑 고압을 만들어서 310이 들어가요. 이 전기 기준 메인 전원 얘가 310V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고전압이 들어가요. 여기서 310을 만들어요. 여기서. 그래서 전압만 높지 전류는 약해서 310이라도 더 사람이 뭐 죽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압만 높은 거예요.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310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 310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물이 들어가서 그 310 라인에가 완전히 쇼트가 되버리면 여기가 데미지를 먹어서 이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검정선이 있어요. 이 BLDC 모터는 이 색깔이 똑같습니다. 어디 거나 뭐 국내나 해외나 다 공통이에요. 뭐 LG, 삼성, 파셰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BLDC 모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모터든 다 공통입니다. 이건 빨간 거, 검정, 하양, 노랑, 파란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시면 검정하고 하양을 재서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쪽에서 누르면 되겠죠. 이거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 39.25kΩ이 나오거든요. 39kΩ. 그러니까 이게 38, 39, 40kΩ 정도 나옵니다. 킬로옴이란 게 중요해요. 이게 보면 여기 보면 킬로옴으로 바뀌어요. 이게 메가옴에서 킬로옴으로 재면은 이 킬로옴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 거에서 하얀 걸, 노란 걸 재면은 한 220kΩ로 바뀔 거예요. 231이죠. 이게 220, 230kΩ에서 뭐 몇 킬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ohm으로 바뀌어요. ohm으로. 그러니까 이게 검정하고 하양을 쟀을 때 38kΩ, 뭐 40kΩ이 나와야 되는데 뭐 40ohm이 나온다든지 100ohm이 나온다든지 20ohm으로 바뀌어버립니다. ohm 단위로 넘어가요. 킬로가 빠지고. 네, 킬로가 빠지고 불량입니다. ohm 단위로 빠져요. 그러면은 이게 합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데미지 먹으러 나가요. 여기 검정에서 노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모르고 이게 꽂아가지고 또 이게 모터 돌아갈 때 이게 퍽하면서 나가요. 반드시 이게 전원 불량이라고 이거 볼까요? 불량입니다. 이거 불량이에요. 네. 얘도 불량입니다. 이건 합선된 건 아니에요. 아, 이건 합선된 거. 이거 E5 떨어지는 거, E5. E5. 예, E5 떨어진 것들은 이게 킬로옴하고 관계없어요. E5는 그 안에 그 회전 감지 탁구 센서가 불량나서 이거잖아요. 이것도 합선은 안 됐어요. 이게 이런 증상 나타나는 건 그렇게 이런 것들은 관계없어요. 이런 증상은 E5 떨어진 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근데 이 전원 불량까지 나타나는 고장은 그렇게 만약에 한 1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막 PCB를 이걸 계속 교체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게 전원 불량이라고 접수되면 무조건 가서 이거 확인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으시면은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만 갈아도 되는데 그게 5ohm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개를 가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E5는 가서 E5가 떨어지는 건 이 PC 불량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감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제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거만 바꾸면 돼요. 그 전원 불량이 접수됐을 때 한해서만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그 쇼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이걸 같이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E6 있죠? E6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E6라는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E6하고 E7은 이거 불량이에요. P12. E6는 아마 거기 없죠? 네. 에라코드에. E7에 있습니다. E7은 있는데 E6는 없을 거예요. E6는 무조건 이게 P12 교체하시면 돼요. 그 통신에라는 거거든요. 통신에라기 때문에 그 E6가 요즘 많이 들어와요. 그게 특히 이게 E6가 하는 게 통신 각 부품들을 이게 통신을 주고받아서 이상이 없는지 이거 인버터 디지털 회로예요. 에어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지를 다 합니다. 이게 어떤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통신을 가지고 이게 주고받고 해요. 메인이 이 안에 마이크론에서. 그래서 그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이 이상이 있으면은 E6를 해요. 그래서 E6 에라가 많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PCB 교체해 주시면 되고. E7은 여기 보시면은 이 PCB가 3200 한번 뜯어보셨어요? 3200은 PCB가 두 개예요. 위에가 보면은 3200이죠. 한번 3200 이제 나중에 뜯어보시면은 3200은 메인 PCB가 있고 위에 인버터 PCB가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3300 코드는 이 완보드라 이거 메인하고 인버터를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3200에서는 E7이 떨어지면 인버터 PCB는 바꿔줘도 되는데 이게 3300에서는 E7이 떨어지면 다 바꿔줘도 돼요. 그러니까 3200 이 인버터는 여기 위쪽을 인버터예요. 위쪽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컴프레서라 들어가는 이게 잭이거든요. 컴프레서 쪽으로 들어가는 쪽. 이게 이쪽에가 보면은 인버터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회로가 이게 이쪽에 이게 인버터예요. 이게 지금 방열판이 엄청나게 큰 게 붙어 있는데 이쪽에가 큰 IC 칩 같은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컴프레서 돌려주기 위해서 이쪽에 회로가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좀 가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면 컴프레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E7이 떨어져요. 근데 E7이 떨어져서 가셨는데 이걸 갈았어요. 갈았는데도 또 조금 있다가 컴프레서 돌아갈 때 E7이 탁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컴프레서 불량. 컴프레서 압축기 불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E7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압축기는 이 디지털 그 인버터 이건 10년이에요. 보증기간이 10년 보증기간이에요. 나머지는 2년인데 10년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컴프레서 고장이 나면 무조건 제품 교환하시면 돼요. 제품 교환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게 3200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게 인버터 회로입니다. 이거 3200은 2세대는 이것만 교체하시면 돼요. E7 떨어지면. E7 네, 위에 것만 교체하시면 되고 이제 전원 불량이 나면은 이것만 교체하시면 되고. 근데 3300에서는 무조건 뭐 전원 불량이든 뭐 E7이든 E6든 이거 교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3200은 그 E6 거의 없어요. 다 3300, 이 완보드에서 다 E6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3300, 3400, 3500, 3600에서는 전부 다 이거 교체하시면 돼요. E6나 7. 그리고 E8은 한마디로 가스 없는 거예요. 그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돌아가다가 이 에바 센서에서
에바 센서에서 어느 일정 온도, 이제 뭐 15도 이하라든가 10도라든가 이런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감지가 안 되면은 이 팔을 띄웁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가지고는 그 15분, 20분 기다리기가 힘들죠. 그 이팔이 안 떨어지고 그 정도 지나야 떨어지는데 그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강제 모드 있죠. 강제 모드를 눌러서 가스가 있는지를 강제 모드 그 컴프레서 돌려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그 모드에서는 한 3, 4분 정도 오면은 22 에러가 떨어져요. 22 에러가. 가스 없다고. 가스 없는 에러가 22 에러가 떨어지거든요. 여기 두 개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이 중수를 하시던가 이제 고객님이 아니면 제품을 바꾸시던가. 그 22 에러 있죠? 그 22 에러라든가 28 에러, DF 에러가 있거든요. DF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는 그 가스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28, 22, DF. DF는 뭐냐고 그러면은 이쪽에 성에 끼는 거예요. 성에. 한마디로 이 DF가 재상 불량이라는 소리예요. 재상. 이쪽에가 이게 가스가 100%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한 3, 40%만 있다 그러면은 가스 끝까지 회전이 안 되고 한쪽에서 몰려서 이쪽만 얼어요. 계속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얼은 쪽에가 이게 차갑게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센서가 너무 차갑게 감지를 계속 해버리면 DF 에러를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중술이에요. 그것도 중술이 가스가 또 빠져나가서 이제 거기서 좀 더 가스가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이팔이 떨어지겠죠. 근데 가스가 어중종에 빠져나가면은 DF가 떨어져요. DF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가스에 관계된 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DF, 28, 22 떨어지면 가스에 관계된 거다. 중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가 보면 거기 있죠. PU도 있죠. 네. PU는 펌프, 드레인 펌프라 그래가지고 펌프에라는데 이건 지금 이게 배수 방식을 이것도 혹시 고객들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가 증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자가 증발 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신 분들도 꽤 있어요. 고객들. 예, 배수구멍 어디 뚫지 못하고 이런데 물 내려가기 힘든데. 근데 이 자가 증발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혈액순환 막 되는데? 왜요? 혈액순환 막 되는데? 그러니까 요 전기 들어왔을 때 저번에 얘기했던 코일 혈액순환 하실 분들은 코일 한 번씩 먹어도 괜찮아요. 혈액순환 짱이죠. 혈액순환이 잘 돼. 진짜 전기가 잘 통하죠. 전기는 항상 흐르는 데가 흘러나가는 데가 있어야 통하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데가 없으면 절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가정집 잡고 밑에 차단하면 절대 전기 안 와요. 그리고 이 두 손을 이렇게 만지면은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나와요. 이 안쪽으로 안 들어요. 이렇게 만져요. 그러니까 전기는 항상 흘러나가는 쪽이 있어야 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자가 증발을 어떻게 하냐고는 여기가 밑에가 이 물통입니다. 물통. 여기 물통이에요. 물통이면 여기가 이제 물이 생겨서 밑으로 물통에 고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배수 모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배수 모터가 있거든요. 이게 배수 모터입니다. 이 배수 모터에서 이제 배수 펌프라고 그러죠. 배수 펌프에서 물을 뿜어서 이쪽으로 호수로 해서 이 뒤쪽으로 여기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물을 이쪽으로 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을 밑으로 이쪽으로 콘드로 내려보내요.
그럼 이게 뜨거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증발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게 뭐 이게 조금씩 내린다고 100%는 안 되고 다시 밑으로 빠져가지고 또 위로 올라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증발을 시켜요.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뒤에 여기 보면 배수 마개가 있죠. 배수 마개를 꽂아놓고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가 증발을 씁니다. 자가 증발을 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계가 빨리 오염이 되고 고장률도 좀 더 높고 아마도 약간 좀 냉방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급적이면은 배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배수 호스를 연결해서 써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물이 안 고이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한 거 위로 올려서 이게 쌀 일도 없고 그리고 이 배수 모터 작동될 일도 없고 물이 곧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럼 좋아요. 근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막여놓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증발을 시킨다. 이렇게 위해서 증발을 시켜요. 근데 이제 나중에 누수를 하게 되면 누수 시방이 있는데 그 누수를 하게 된다면 뭐예요? 물이 이쪽으로 쏘면은 물이 밖으로 이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못 새게 하는 주는 게 누수 시방이에요. 누수 시방은 나중에 이제 이거 안 해보셨어요? 네, 아직 교육은 안 시켰어요. 교육 안 했어요. 이따 오후에 또 시키겠습니다. 교육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누수 시방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FL이죠, FL. FL이 있거든요. FL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플로어, 물 감지 에라예요. 물 감지.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건 물통이 이렇게밖에 조그마하잖아요. 그럼 물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증발을 못 시켰다든가 물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물이 차서 넘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센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어느 정도 물이 차면은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걸 정지를 시켜버려요. FL이 딱 뜨면서 물을 그러고 난 다음에 증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증발이 돼서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가동이 됩니다. 그때 FL이고 또 하나는 FL이 떨어졌다는 건 이걸 감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감지 FL 프로토 스위치가 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센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그게 증발이 되는데 증발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가 뜨겁잖아요. 뜨겁지 않은 게 아니고 증발이 안 되는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올려주지 못하는. 그렇죠. 호스가 막히든지. 그 호수가 막히든지 밑에 그 배수 펌프도 보면 이거 필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찌꺼기 같은 위로 못 오르게 필터가 막혀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못 보내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FL이 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게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이 물이 증발이 못돼서 넘칠 정도로 돼서 FL 떨어지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 전에 거의 다 이게 증발이 됩니다. 근데 FL이 떨어져서 가장 기본으로 가서 볼 게 그 이물 막혔습니다. 그거 가장 먼저 보세요. 그 배수 펌프에 이물이 막히면 물을 못 뿜고 있기 때문에 그게 FL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배수 펌프 고장이 나면 PU가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PU가 떨어지지 않고 FL이 떨어졌다는 건 막힌 거예요, 거의. 근데 그 펌프가 못 올리면은 PU가 떨어지겠죠, 고장이 났으니까. 그 FL 떨어지면 그렇게 확인하시고 또 FL이 만약에 센서가 FL이 떨어지기 전에 센서 자체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FL이 떨어져서 그걸 확인을 물이 없는데 이게 밑에가 물이 없는데도 FL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센서 불량이 나오죠. 그 감지를 안 했는데도 그 FL이 떨어지면 센서 불량입니다. 그렇게 되면 센서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 센서 불량도 거의 아마 이것도 없을 거예요. 센서 불량도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와이파이 그 있죠. 와이파이 두 개 전면. 이 와이파이는 3,200, 3,300 이런 있어요. 3,400, 3,500에서만 있습니다. 3,600. 와이파이는 뭐한테 쓰냐고 그러면은 요즘 나이 드신 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가끔 쓰기는 써요. 저 외부에서 휴대폰으로 파셰코 앱 깔아가지고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켜두기. 켜기도 하고 온도 조절도 해요. 요즘은 그 기능들이 많잖아요. 일반 에어컨들. 네. 이게 파셰코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집에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가 전멸되거나 그런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다고 가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가끔 이걸 들어오더라고요. 그 와이파이 모듈이 여기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 와이파이 모듈이. 와이파이 모듈은 아이고 자제 있어. 와이파이 모듈이 있는데 와이파이 모듈이 불량 나면은 와이파이하고 핸드폰하고 그 연동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깜빡 거리시더라고. 그러면 와이파이 모듈을 교체를 하고 걔를 교체를 했는데 계속 깜빡거리면 여기 보면 와이파이 그 버튼이 있어요. 거기를 이거 챙기세요. 아 네. 이게 와이파이 모듈이에요. 이게 공통으로 씁니다. 3,400, 500, 600. 이 와이파이 모듈을 교체를 하고 거기 바람개비 그 버튼이 있죠. 펜 버튼 이걸 한번 꼭 한 몇 초간 누르기 위해서 만약 그래도 연결이 안 되면 그러면은 이거 연결될 거예요. 이게 연결 안 된다고 접수되면은 고객이 거기에 접수할 때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다거나 뭐 앱에서 연동이 안 된다든가 자우장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이상하게 접수되어 있으면은 와이파이 관계돼서 그래도 와이파이가 이 등록은 되는데 추가가 안 된다든가 막 이렇게 접수되어 있으면 이거 교체를 하시고 이거 바람개비 쭉 눌러주시면은 해결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20대 젊은 사람들은 가끔 이걸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작년에는 거의 안 들어오던 요즘 올해는 몇 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거기다 같은 와이파이 모듈 교체하면 되나요? 네, 자오전에 교체 안 된다고 접수 안 된다고 들어오면은 이건 이제 배선 불량 이런 건 없고요. 배선 불량. 근데 특히 이거 있죠, 이거 와이파이하고 연결된 배선 저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배선하고 메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가 잭이 슬쩍 접촉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것도 꽉 이게 전멸거린다든가 두 개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보면 와이파이 꽉 꽂아버려서 뺐다가 그러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이제 와이파이 전멸한 건 통신 안 될 때 공유기라든가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 그러면 자기 집에 이상 없고 다 이상 없는데 안 될 때는 모듈 교체해가지고 해보시면 되고요. 이쪽 한번 뜯어보시죠. 자, 교육 중에 전달할게요. 이 에라코드하고 단가는 절대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사코드 등록되신 분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로 외국에 이거 노출 구조를 보여주기 이겁니다. 와이파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3,400이나 3,500은 그 모듈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조치가 되는데 3,600 모듈은 PCB 불량이에요. 3,600은. 그래서 3,600은 전량 업그레이드가 돼서 PCB가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깃집에 가 있는 거는 만약에 와이파이 에러가 떴다 그러면 PCB 요즘 지금 공급된 PCB 자재로 교체해 주시면 돼요. 3,600 모델 6세대 한해서 3,400이나 3,500은 모듈 이 부분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3,600 모델 이거는 PCB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나와 있어요. 기존에 팔린 고깃집에 와이파이 불량이면 뭐 오류 뜨거나 이러면 지금 자재로 나온 PCB로 교체해 주시면 돼요. 근데 PC가 비싼데 그건 무상인가요? 네? PC가 비싼데 무상인가요? 안 그래요? 네, 2년 에어컨은 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는 다 무상이에요. 그 만약에 저기 와이파이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그냥 쓰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비싸니까. 뭐 어쨌든 다 무상입니다. 2년을 이제 지나고 2년 이내. 2년이 이제 지나버렸는데 와이파이만 고장이 났으면 그 2년이 경과가 됐으면 안 쓴다고 그냥 쓰셔도 되죠. 왜냐면 비싼데 그걸 와이파이 때문에 교차를 안 좋아할 것 그건 이제 고객이 판단하겠죠. 비싸면 뭐 수리 안 하실 거고. 이제 이거 뜯어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컴프레서예요. 이게 압축기. 이게 컴프레서거든요. 이게 압축기. 컴프레서 이게 압축기입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중수리 할 사람들도 그거 하겠습니다만 이 압축기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게 이제 옆에가 이게 있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클루미네이터라 그래가지고 예. 수분을 이게 컴프레서 못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에어컨 하다 보면 뭐 에어컨 할 때 뭐 뒤집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밑에가 이게 수분이 이게 차고 위에만 가스만 이게 압축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 버리면 액이 잘못해서 저 압축기로 들어가면 압축기 나가거든요. 그럼 세척할 때 뒤집어서 세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 곧바로 돌리시면 안 돼요. 곧바로라는 게 시간. 아니 그 뒤집었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가동시키면 안 된다. 한참 놔뒀다가 하면. 그리고 조립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은 괜찮다고. 그리고 이걸 뒤집어 금방 뒤집었다가 금방 하면 좀 괜찮은데 오래 뒤집었다가 하면 재수 없으면 나가. 그거 옆에 이렇게 뒤집는 거 이게 뭐 그냥 끼울린 건 좀 괜찮은데 완전히 뒤집으면은 이쪽으로 액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뒤집고 세척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걸 세척이 안 된대요. 뒤집고 세척하지 마시고 왜 뒤집어요? 저는 뒤집고 세척을 많이 해요. 왜 뒤집어요? 이거 안 뒤집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모서에 물 들어갈까봐. 저는 모터에 물 들어가는 것보다 뒤집고 세척해버리는 게 속도가 빨라서. 아 이거 못하게 보강을 하셔야지, 보양을 하셔야지. 저는 뒤집고 세척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하도 많이 해봐서. 이게 드라이어. 수분 제거하는 거. 이 압축시켜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콘두 쪽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뜨거운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하면 여기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잘못하면 손대요 이게. 뭐 한 80도, 90도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거쳐서 이제 다시 요걸로 들어오면은 이게 아까 이게 팽창시키는 거 이게 모세관이라고 해요. 이 팽창 벌고 여기 굵은 건에서 얇은 관으로 바뀌었죠. 이게 얇은 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여기 지나가면은 압력도 낮아지고 차가워집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가스 작업은 아까 보다시피 이게 여기가 이게 배수 펌프고 이게 수위 센서. 이게 아까 말한 수위 센서가 붙어 있어요.
뜯어보시면 그건 이제 어디 붙어 있는 그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척하실 때는 빼고 이 상태에서 그 물 쏴도 관계없어요. 뭐 이런 건 뭐 안 빼도 됩니다. 모터하고 회로 쪽만 물만 안 들어가게 하시면 돼요. 센서, 이 센서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물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센서 이것도 해주고, 뒤에 센서, 이런 센서는 물 들어가면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습도 센서는 물 안 들어가게 하시고, 그쪽은 물 안 들어가고, 다른 쪽은 뭐 이런 데는 뭐 물 들어가도 관계없고. 컴프레셔도 되나요? 컴프레도 관계없어요. 컴프레서도 물 들어가도 관계없는 거고. 모터, 콘드하고 에바 모터, PCB 쪽하고, 여기 실온 센서하고만 물 안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같은데 물이 들어가면은 밑에는 물이 좀 들어가도 괜찮은데 위에 그 축 있죠, 베어링 쪽에. 그쪽에 물 들어가면 그냥 소음 나요. 찡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소음이 안 나고 좀 지나면 또 소음 나요. 그쪽은 진짜 물 안 들어가게 하죠. 밑에는 좀 물 좀 들어가도 탁탁 뿌리게 닦아버리면 괜찮은데 그 위에 베어링 쪽에는 물 안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음 금방 납니다. 그리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 외기 센서가 네. 이제 뜨거우면 이게 작동을 하는데 걔가 불량이 되면 이제 그거는 교체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자체가 특성 불량이 되는 경우는 특성 불량은 그건 거의 없어요. 이 센서는 특성 불량도 가끔 나타나긴 합니다만 거의 없고, 이게 실온 센서가 특성 불량이 많이 납니다. 모터는 근데 특성 불량이 많던데. 모터는 특성 불량이 많이 나. 우리가 이 BLDC 모터는 특성 불량이 많이 나타나요. 이 AC 모터는 특성 불량이 없어요. AC 모터는 합선이야 단선이야인데, 그래서 AC 모터는 속도가 딱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BLDC는 속도를 이걸 제어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마음대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인버터라고 그래요. 인버터는 자기가 이게 속도, 이 컴프레서도 그렇고, 이 BLDC 모터도 그렇고, 온도에 따라서 속도 제어를 해요. 이게 속도를 지금 자동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옛날 에어컨하고 틀리죠. 이걸 얼른 보면 그래도 최첨단 에어컨이에요. 그냥 뭐 싸구려 에어컨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에 이런데 뭐 3,400만 원짜리 그런 기능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센서, 뭐 카메라 이런 거, 위치 감지 센서 그런 것만 안 들어있지, 나머지 인버터라든가 디지털 회로라든가 이런 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지라든가 자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 BLDC 모터에서 그런 속도 감지 에러가 많이 떨어져요. 그 모터를 이제 그 옴을 찍어봤는데 옴이 네. 정상치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걸로 교체를 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 파이브가 떨어지면은 그 테스트하기로 옴을 체크했는데 정상은 거의 나와요. 네, 정상 나와도 거의 무조건 교체하셔야 돼요. 이 파이브는 거기에 그 속도 타코에는 회로 그 감지 에러기 때문에 이 파이브는 그건 이게 테스터 제어가 틀려요. 이 파이브는 테스터를 재지 마시고 무조건 교체를 하세요. 이 파이브하고 이 포는 그 속도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떨어져요. 이 파이브가 떨어집니다. 돌아는 가요. 잘 돌아는 가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속도가 조금이라도 한 1-20%만 틀려도 이 파이브 떨어져요. 파세코가 이게 선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창문형에서는 뒤에 대기업은 이거는 어떻게 뭐 외국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요, 여기 파세코 안산에서 다 만든 공장입니다. 원래 삼성에 있는데 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기계에 대해서만. 왜냐면 곧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서. 풀어야지. 에이, 그 사람들은 뭐 그래도 안산에 공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파세코가 인지도가 괜찮아요. 안산에 공장이 있어요. 원조 저희 괜찮아요. AS 무상보증기간 관련해서 좀 질문. 네, 아까 들어보니까 2년 무상 AS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만약에 뭐 이원 에러가 떠가지고 뭐 센서를 갈아준다.
예. 여기 청구 비용 7만 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이 2년 안에 이제 발생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7만 원을 본사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7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무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보증기간 이내에서 어떤 걸 수리를 해줘도 그 보증 이내 그 무상 수당이 나옵니다. 제품을 교환해줘도 제품 교환 수당이 나오고. 그럼 다 나와요. 그 예를 들어 출장비랑 수리비, 뭐 자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자재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뭐 무상 교환을 해드리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무상 교체비나 이런 건 나오겠지만 예. 자재를 저희가 썼으니까 또 받아야 되잖아요. 자재는 거기 그 이제 계리라고 그래요. 네. 썼으면 쓴 걸 넣으면은 그게 자동 그 계리가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겠죠. 예. 그럼 저희가 또 본사 청구해서 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택배로 저희가 받으면 아 그건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 다 알아서 체크할 일이지. 그건 이제 본사에서 체크할 일은 다 해. 아니죠. 여기 나가서는 다 해줘. 여기서 자재를 다 그리고 이제 그 터치를 하잖아요. 무상 수당 이런 것들은 우리 대표님이 따도 뭐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서 설명해 주고. 그 자재라는 것도 뭐 택배 우리는 어차피 다 이게 다 체크가 돼 있다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받을 때 저희가 받을 때니까 택배비를 택배를 착불을 하는 거야. 착불. 착불 저희가 그 비용을 네. 내고 네. 네. 아 어디 네? 사무실이 어디예요? 사무실이 아니, 지역. 화성. 그럼 여기서 자재를 화성으로 보내시는 택배로 보낼 거예요. 가까운 전부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와서 거의 받아가게 하고 그다음에는 다 택배로 보내. 왜냐면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더라고. 다 택배로 보내고 작년에 다 그랬어요. 택배로 보내야 되더라고요. 때가 편할 수도 있지. 아 편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개인들이 와야 되는데